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방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거보라는 지역의 읍자가 되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께서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 일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치기 일쑤입니다. 조직의 리더들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는 전임자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전임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거나 사사롭고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라는 공자의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들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공자는 50이 넘어 그토록 바랐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중도제라는 작은 읍의 읍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사구로 발탁되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로 노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천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일흔이 되어 그간의 삶을 회고하며 50을 지천명이라 한 것입니다. 방향을 무시하고 달린 결과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흔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출근, 퇴근, 출근, 퇴근하며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월차도 자유롭게 용납하지 못한 채 마음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한 치열함 때문이었습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생겨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에 어떤 의심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천명의 방향 긋기 50. 이제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경쟁의 시간,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50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꺾일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60의 정년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허전하고 크고 작은 상실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50, 60을 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미래의 희망을 꺾을 만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직장 일에 열중하다 보니 책을 멀리했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순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를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모두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모두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대입 수험생이라면 전공과 학교 선택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점수에 근거해 학교와 전공을 선택한다 해도 고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살의 선택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최종 선택이 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모두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이라는 또 한 번의 인생 고민에 맞닥뜨립니다. 그동안 공들인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직장의 중요성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같아도 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도 차차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도 공직자가 되기도 하고 배를 타는 선원이 되기도 합니다. 최선의 길을 찾아서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직과 이직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헤드헌터로부터 달콤한 러브콜을 받곤 합니다. 더 좋은 연봉과 조건을 들이대며 적을 옮길 것을 권유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지금의 조직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적성이 다를 수도 있고 상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기도 합니다. 동일 직무를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기는 이직과 그간의 직무 자체를 바꿔가며 직장을 옮기는 전직을 반복합니다. 이직과 전직의 특징 중 하나는 한 번 시작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함께 시작한 입사 동기들과 언제까지 함께 동고동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50, 60에 깨닫습니다. 40에 떠나든 50에 떠나든 혹은 정년퇴직을 하고 떠나든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40에 떠나면 40년, 50에 떠나면 30년, 60에 떠나면 20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직과 전직을 시작하면 몇 번을 더 옮겨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게 최선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직과 전직 없이 첫 직장에서 은퇴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에서의 정년퇴직이란 꿈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불혹의 갈등 시기와 지천명의 50대를 지나 이순의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면 겉보기에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말리는 경쟁의 연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한 입사 동기라 해도 업무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동기는 인사에서, 어떤 동기는 영업에서 시작합니다. 4년이 지났다고 모두 대리가 되는 것도 아니며 8년이 지났다고 모두 과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승진한 과장이라고 모두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며 어렵게 부장 승진 동기가 되었다고 모두 임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매년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내의 경제 환경은 단 한 해도 문제없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악조건을 이겨야 부장은 임원이 되고 여러 임원 중 단 한 명이 CEO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동기는 대리 승진에 탈락해 이직하고 어떤 동기는 과장 승진에 막혀 전직하고 어떤 동기는 부장 승진에 고배를 마셔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어떤 동기는 임원으로 몇 년 일하다 퇴직 후 사업을 합니다. 동기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권도를 잡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기술, 공부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 두각을 나타내는 단계, 최고가 되는 단계를 공자는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함께 배웠다 해도 졸업 후 모두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모두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 여러 명이 두각을 나타낸다 해도 모두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비슷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모두 정치의 길을 가는 건 아니며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정치인으로 서진 못합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 대권을 잡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공자의 제자가 3천에 달했다고 하지만 그중 현자에 다다른 사람은 72현, 10처를 포함한 핵심 제자 15명 전후이고 후대에 동양 5성으로 꼽히는 공자, 안자, 자사, 증자, 맹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았듯 그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직과 전직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이나 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게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길로 들어서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힘을 얻어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걸 만들면서 힘을 얻진 못했지만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자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몰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